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저는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지입니다. 저는 리디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몇 학기지? 4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온 이유는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스마텔리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셔서 섭외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됐고요. 딱히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20살에 일반 실용음악과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하게 되고 아무 일 없이 졸업을 하고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근데 보통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실용음악과 4년제 학교가 많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그 사이버 대학교도 많이 없었고 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하게 홍보가 많이 된 학교였기 때문에 또 학비도 굉장히 쌓았었고,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다니는 백업 코러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SG 워너비나 바비킴이나 이름만 대면은 우아하실 정도로 다들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랑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기도 놓치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시험 날짜인데 시험 날짜를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는 시험 날짜에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시험이 이미 전주에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학교를 갔던 거죠. 그래서 빨리 학교를 가야 된다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고 엄마를 재촉해가지고 엄마 차를 타고 갔는데 학교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학생이 날짜를 잘못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굉장히 혼나고 좌절을 하고, 근데 그 에피소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레포트 제출 날이 왔는데 그것도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날짜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레포트를 3일 밤을 새서 썼는데 날짜는 이미 지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2학기, 3학기를 그냥 거품이 된 채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결국 낙제를 하고 못 다니고 휴학을 하고 제적을 당하고 일을 계속하고 그런 채로 저의 학업에 대한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들이 다들 남자 아이들은 다 군대를 갔다가 오고 여자친구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도 2년씩 다 휴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제가 또 편입을 하게 됐어요. 4년제 대학교로 일반 대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편입을 했는데 그때 또 저한테 중요한 일이 왔어요. 가수 월드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월드 투어를 하면은 저희가 막 한 달씩 외국에 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출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반 학교니까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편입은 했는데 학교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첫 학기를 휴학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두 번째 학기를 다녔는데
그때도 역시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 학교다 보니까, 전 서울에 살고 있고 지방의 학교다 보니까 참 어리석었던 짓이죠. 왔다 갔다 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다음 학기에 휴학계를 냈어요. 아, 일을 그냥 계속 해야겠다. 그 학교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때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일만 계속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30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해왔던 걸 보니까 한 건 없고 그냥 일만 계속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후회도 많이 되고 놓쳤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공부를 제가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언니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는 클래식 그 작곡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사나 뭐 석사를 따지 않아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언니는 뭐 석사나 이런 좋은 학위를 받아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딸들이 다 뭐 석사나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은 형편이, 뭐 이거 저희는 막 부잣집 딸들이 아니니까 너무 부모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언니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 일단은 계속 일을 했으면 해야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여기 SDU를 졸업하신 여기를 소개해 주신 선배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기타리스트이신데, 이 학교를 한번 살펴봐라. 굉장히 너한테도 좋고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다녔다. 그리고 대학원도 진학을 했고 너한테도 좋은, 네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러면 나도 여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편입을 하면은 저는 벌써 세 번째 편입이잖아요.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세 번째 편입은.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했어요. 되게 죄송했고, 다 큰 딸이 벌써 세 번째 뭐 대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학사 따겠다고 세 번째로 뭐 학교를 지금 또 넌네 만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이거 학교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 해봐라,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졸업하는 거냐. 그래서 저도 목표를 말씀드렸어요. 30 되기 전에는 제가 꼭 졸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DU에 입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그 다음에 다음 이제 4학년 2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직업도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간에 학업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조금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DU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꼭 그 졸업장을 어디에 갖다 보여줘서 나는 꼭 4년제를 나온 사람이에요 라고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고 또 내가
결심한 것을 이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내가 약속했던 걸 지켜냈다는 사실을 뭐 증명해주는 뭔가가 된다는 사실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30 전에 졸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켜내고 싶어서 되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편입을 3학년으로 했을 때 첫 학기였어요. 첫 학기.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편입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수강 신청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편입생들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로 그냥 제 위주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수강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었지만 그때는 실용음악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문해양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학년들 과목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목들로 수강을 하자. 그래서 수강을 하고 첫 강의를 1주차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더군다나 교환이 없는 과목도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한참을 그냥 이렇게 마우스 앞에 놓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뭐라도 써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노트를 꺼내가지고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주차 무슨 과목입니다. 그거를 다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를 손으로 쓰니까 이게 얼마나 느려요. 놓치면은 또 스톱 시켰다가 또 쓰고, 못 들으면 또 뒤로 감기 해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근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6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다 교환이 있는 과목도 그냥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쓰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썼어요, 그냥. 써야지, 이번 주 강의 다 들었다. 이렇게 마음이 놓였나 봐요. 첫 학기니까. 그래서 다 쓰고, 나중에는 막 너무 빨리빨리 쓰니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썼는데 이게 무슨 글씨지? 다시 또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찾아서 듣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을 쓴 거를 갖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컴퓨터 문서로 다시 옮겨 적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옮겨 적었어요. 1주차 무슨 과목 이렇게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옮겨 적었어요. 다 옮겨 적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보지? 이거를 이래갖고는 시험을 어떻게 볼까? 디지털 대학교는 시험을 어떻게 볼까? 컴퓨터를 볼 텐데 어떡하지? 그거를 이렇게 프린터를 할 때 소책자로 프린터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뽑았어요. 뽑아서 그냥 매주 이렇게 강의가 나오면은 손으로 써서 다시 프린터로, 이거를 문서로 쳐서 프린터로 뽑아서 그거를 매주 그냥 지하철에서 책 읽듯이 이렇게 그냥 계속 읽었어요. 계속 그냥 과목마다 계속 읽고, 교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mp3 파일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강의 동영상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mp3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노래를 듣듯이 그냥 넣고, 그걸 들으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쓴 거를 그냥 뽑은 거를 보면서 그냥 일주일을 그냥 1주차면은 일주일을 그거를 계속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거의 한 학기가 지날 때쯤이면은 교수님의 목소리가 막 귀에서 윙윙 맴돌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때 뭐라고 하셨더라? 그래 여기 있었어. 그냥 저절로 찾아지게 되고 그냥 저절로 기억하게 되고 그냥 첫 학기는 정말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패하기 싫으니까. 저는 이 전에 편입들이 다 너무 엉터리였고 말도 안 되게 뭐 시험 날짜 놓치고 과제 제출 날짜 놓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낭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교시가 30분 강의면은 쓰면서 들으면은 1시간 반, 2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뒤에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거를 쓰면서 들었지? 처음부터 들으면서 문서를 치자. 내가 이 빠른 걸 두고 왜 이걸 고생을 했을까? 특히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팔은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업한 거를 문서를 쳐보니까 한글 문서로 막 10장씩 나오는 거예요. 한 강의에. 그 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은 한꺼번에 절대로 공부를 못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냥 평소에 그냥 계속 그렇게 만화책이나 잡지책 보듯이 계속 그냥 읽고 심심할 때 또 읽고 그냥 자기 전에 그냥 또 보고 그냥 또 보고 재미삼아 또 보고 쉴 때 또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또 보고 그냥 계속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문서화 시켜서 또 보고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예는 절대로 강의를 몰아서 들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몰아서 들으면은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빨리 감기 해가지고 다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빨리 감기 해가지고 대충 듣고 그냥 출석만 체크하시는 거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 짬을 내서 집중을 하셔서 딱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꼭 소리는 켜두시고요. 동영상 강의지만 모니터를 보고 교수님과 얼굴을 보고 좀 웃기죠, 사실. 막 대답도 하거든요, 저는 어떨 때 보면. 맞아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흥미를 붙여야 내가 흥미를 붙이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은 공부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식대로 재미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가족이 되게 시기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 사이가 나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부모님이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따로 지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홍대에 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얼마였지? 30만 원인가? 그런 옥탑방에 살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한 평 반 남짓한 옥탑방에 살았었어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고 그때 살면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추웠고 눈이 너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너무 추웠는데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었냐면은 집에 가면은 집이 더 추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따뜻하고 식구들도 다 있고 이렇게 돼야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에 안 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집에는 가고 싶은데 집에 가면은 집이 더 추울 거니까 그 추운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언니랑 이렇게 그때 살던 옥탑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옥탑방에서 내 식구가 다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월세 옥탑방에서 다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되게 감사했어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언니도 있고 저도 있고 다 건강하고 비록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방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다 누워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언니도 무사히 졸업시키고, 뭔가를 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그런 다음에 나는 학교를 졸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되게 제일 나중의 꿈이었어요. 나중의 꿈이었는데 지금 언니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앞에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얼추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저도 제 마지막 꿈을 학교를 졸업하려는 꿈을 이제 뭐 차근차근 앞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어려운 일도 겪고, 슬럼프도 있을 것이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학업을 중단을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서로 질문도 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 노래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고요. 뭐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전공이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서 같은 분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어요.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더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나중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제 작은 계획입니다.